이번에 이라크 이제 계약된 게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중동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서 한두 개가가 더 살 수 있는 거고 참고 기다리고 고생한 보람이 그렇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오늘 모처럼 기분 좋은 이 K방산 수출 소식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투기 전문가라고. 이게 좋아하는 거죠.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좋아하고 이제 기사도 쓰고 유튜브도 출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군 무기 체계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이제 가지고 있고 네. 그쪽으로 이제 저서를 이제 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군 무기연감 그걸 한 8번째 지금 내고 있습니다. 와. 오늘 기분 좋으시죠? 네. 자, 오늘 촬영 일자가 9월 20일. 네. 드디어 천공투 이라크에 수출하는 거. 예, 사인을 했고 도장 찍은 거예요? 예, 도장을 찍었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예, 그 공시도 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추석 전에 발표됐던 거는 이제 그 예정된 거고 현재는 이제 완전히 사인을 했기 때문에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수출국에 이제 오른 거죠. 중동에서. 물론 그 미사일 제작은 LIG 넥스원이 했지만 또 여러 업체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이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탄두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레이더는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납품을 받아서 다 종합해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좀 어떻게 많이 남는 장사 됐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연속으로 그 수출 중동 지역에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남는 게 많은 거죠. 이라크에 수출되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네. 중동 지역 국가 중에서도 이제 원래 그 친미 국가가 있고 아주 전통적으로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이고 근데 이제 이라크는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미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미국제 무기 체계를 못 주는 주더라도 다운그레이드한 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먼저 우리가 T-50을 이제 이라크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대신 F-16을 더 주긴 뭐하니까 좀 그보다 좀 성능 밑에 있는. 약간 헷갈리긴 해요. 네. 이라크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그 뭐 기사라든지 뉴스로 얘기할 때는 드러나고 얘기는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동맹국의 무기를 이제 소개를 해요. 예. 자기들이 무기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를 팔기에는 좀 뭐가 좀 찜찜한 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외형적으로는 이제 친미 국가가 됐는데 속으로는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검토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거 줘도 되냐 말아도 되냐. 근데 또 먼저 사우디나 UAE를 줬고 승인을 다 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나라가 있고 유럽은 뭐 당연히 다 주고 있고 근데 또 그다음 안 줄 수가 없는 게 이라크입니다. 현재 외형상으로 이제 친미 국가가 됐는데 예. 또 이란에 어떤 탄도타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미국제는 그 중간 선상에 있는데 뭐 납기를 마치려면 할 수 있고 근데 물론 가격은 비싼데 예. 근데 저 심사를 합니다. 미국이 무기 수출에 대한 대상 국가에 대한 면밀하게. 팩3 같은 경우는 한 발 쏠 때 한 60억? 예. 50억? 예. 뭐 그 얘기 하던데. 예, 뭐 엄청난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성비가 높은 게 네. 우리나라 천국 시리즈고 이 동맹 국가를 이제 의논을 해요 비공식적으로. 네. 이제 이건 뭐 네가 대신 팔아라. 이건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예. 그게 이제 먼저 사례가 폴란드.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으로 해서 급하게 무기 체계가 다 모든 게 여러 종류가 필요했는데 미국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공급을. 네. 그래서 이제 투트랙. 일종의 뭐 투트랙으로 해서 조금 싸면서 빨리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폴란드 경우는 이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이제 상당량 무기를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고. 예, 이번에 이라크 경우도 이제 오랜 기간 중간에 텀이 있었지만은 그 T-50 판매한 이래로. 예. 그것도 오래전에 판매했는데 그 텀을 지금 이렇게 좀 지나서 이게 이번에 성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면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천공투가 패트리어트보다 더 나았다고 하지만 또 납기를 우리가 잘 맞추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협의를 그 사이에 먼저 번에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판매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중간 시간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먼저 사우디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납기하는 거, 뭐 우리 국내 이제 그 한국권한테 납기한 거 납품하는 거, 그 시간을 따져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어떤 물류,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부품이라든지 언제 다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언제 납품할 수 있냐 따져 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죠.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어떤 가성비 측면, 납기 측면 더 좋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천공2 같은 경우는 작전 반경이 한 40km, 최대 요격 고도가
15km. 근데 팩3 같은 경우는 한 20km까지도 가잖아요. 예, 우리가 고도가 한 5km 낮은데 그런 거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보네요. 실제 작전에 돌입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좀 더 나갈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이제 그렇게 딱 낮춰서 얘기하고, 예. 근데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더 날아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이제 스펙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원표를 내놓은 기 때문에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 스펙을 일부러 낮춰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테스트 했을 때 설정해 놓은 게 이제 거기까지 해봤다. 예, 근데 실제로 또 작전 상황에 따라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실제 그 요격 고도 외에 명중률은 어때요? 쏴서 맞히는 그 명중률. 그동안에 이제 알려진 게 100%로. 100%요? 100%라고 이제 해당 제작사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중률이라는 게 한 발 쏴서 그걸 요격하면은 그걸 100%라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여러 번 해서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몇 번 해서 하진 않잖아요.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발을 했는지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명중률 100% 하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국산 무기들이 어떤 그 뭐 전차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명중률이 다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믿어야죠. 우리 국방과학 연구소라든지 제작사, 방산업체들을 좀 믿어야죠. 그렇죠. 이 명중률 100%라는 것 말고,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말고 실제 탄도탄급 속도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아주 뭐 매번 이렇게 공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좀 좋은 사례를 뽑아서 했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된 거죠. 그 명중률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해보고서. 그렇죠. 천궁2라는 게 이제 미사일 잡는 미사일. 네. 참 신기한 게 그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말 단계에 진입을 하면 속도가 거의 한 마하 10 이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쏴서 맞추지?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을 대항하기 위한 미사일은 따로 개발 중이고 이거는 이제 보통 탄도탄, 네. 뭐 마하 5급 정도 그걸 상대로 이제 지금 개발해서 배치가 되고 있고 수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북한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요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궁 3가 지금 개발에 돌입한 겁니다. 사거리를 더 늘리고 여러 환경에서 여러 발 쐈을 때 다 식별해서 격추할 수 있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속도 문제도 있고. 다 그런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천궁 3가 이제 개발에 이제 돌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수출이 좀 기대가 되는. 또 우리 LSM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LSM도 이제 초기형인 원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왔는데 그건 좀 사거리가 좀 모자른다 하다 보니까 또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LSM2가 기획이 돼서 이제 지금 개발에 돌입을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라크에 무기 수출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라크에는 친이란 정부가 들어서 있잖아요. 근데 이란의 또 베프가 북한이잖아요. 이게 잘못해서 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우인가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자주포 수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또 이제 이 서방 측에서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면밀하게 오랭이가 이제 지켜봅니다. 그런 어떤 거래나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지켜본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이제 대신 팔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라크 정부가 뭐 이란하고 이제 군사 무기 정보를 뭐 줬다는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의 이제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글쎄 우리 방어 체계로 이걸 막는 게 가능한가? 오히려 어떤 공격 체계를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제 공격.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공격 체계도 동시에 이제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방사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뭐 북한의 다연장, 방사포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 LAMD부터 해서 대략 한 7가지의 미사일 체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개발하고 있고 해서 2030년대 가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어느 정도 방어망이 구축이 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불안한 거 있죠. 다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고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이제 공격 수단. 공격 수단은 이제 최근 그 언론 보도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현무 4라는 그 공격 수단 탄도탄까지 얘기를 했는데 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발사체, 소위 그 탄도탄을 보유수를 뭐 수천 발 지금 우리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뭐 핵무기가 아닌 상태에서 재래식 무기는 최대한 많이 갖추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그 편성되는 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천궁2의 요격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날아가서 직접 맞추는 히트킬이라고 하나요? 그런 팩3가 그렇죠. 팩3.
근데 천궁2는 어떤 방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직격하는. 근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접해서 안에서 폭파해서 그 파편으로 맞추는 근접 신관 방식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근접 신관도 있고 직격탄두도 있고. 아, 예, 그 종류는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천궁2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궁2는 이제 직격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팩3가 이제 사실 그렇고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팩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접 신관. 예. 그게 이제 팩2였고. 아,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걸프전 때, 1991년 걸프전 때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좀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팩3가 이제 등장해서 양산 배치가 된 거죠. 사실 기술적인 사항은 너무 깊이 여쭤보지 않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라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콜드런치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냥 화염을 내뿜고 올라가는 식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팩2나 팩3가 그 발사관, 사각형 발사관에서 이렇게 팍 하고 나가는 네. 예,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주로 봤었고, 근데 러시아제 무기, 그러니까 탄도탄이라든지 또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탄을 보면은 공중에 뻥 떠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점화되죠. 맞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콜드런칭인데 그 이제 발단이 시작이 그 잠수함 발사, 아, 수중 발사, SLBM이라는 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건데 이 바다에서 노출 안 되기 위해 위치 노출을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기술이고,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해군의 SLBM이 시작된 기술이고 이게 지상의 지대공 무기에서 이제 차용이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 특히 우리 천궁 시리즈를 보시면은 네. 빵 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화를 해요. 일단 올라간 다음에 아, 예, 이제 사출이 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를 지상에서 이제 넓은 숲속에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관측하게 되면 어디서 날라온지를 그러니까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특성을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 기술이 좋은 점 예.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를 해서 방향을 꺾고 날아가다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어떻게 그 상대의 방향을 탐지를 해서 정확히 날아가서 그걸 맞출 수가 있나요? 지상 레이더로 하나요? 그렇죠. 지상 레이더에서 일단 발견을 하는데 교전 통제소에서 네. 추적을 하죠. 어디에서 위협이 이제 예. 날라온다. 그럼 그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일단 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관성화법도 이제 적용하고 비행하는 네.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지상 통제에서 계속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근접해 되면 목표물에 이제 근접하면 자체 그 레이더, 시커 아, 예. 그걸로 이제 직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 측 추력기라는 게 바로 거기서 작동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 올라갈 때도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입력을 이제 하겠죠. 그거는 막 거기에 맞춰서 위협 대상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그 포대들을 방향들을 이렇게 맞게 이렇게 해놓고서 네. 예, 거기에 맞게 이제 쏘는 거죠. 네. 참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7, 80년대만 해도 이 지대공 미사일 시장은 주로 유럽하고 미국 시장이 양분을 했고 네. 공산권에서는 러시아가 네, 좌지우지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도 그 반열에 이제 올라서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가해요? 네.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90년대 중반에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러시아에서 이제 기술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도입한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무엇보다도 천궁 시리즈는 그 미국이 좀 이렇게 자기들 개발을 안 하고 이렇게 내비둔 버린 시장이었어요. 일종의 처음에는 미국이 이제 패트리어트 하나에만 좀 상당히 의존을 하면서 그리고 또 걸프전 때 그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버두다 보니까 그 각자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 네. 대만, 뭐 네. 유럽도 그렇고 이 MSM 소위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알아서 개발해라. 이제 미국이 그 50년대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했던 호크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고도 미사일, 예. 중거리. 그래서 그거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서방 측이 아주 표준 그 중거리, 중고도 미사일이었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구식화되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제 패트리어트로 다 넘어가고 단일화시켜버리고. 근데 우리는 호크하고 나이키 오랫동안 네, 썼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이제 느꼈고 주변국들이 개발을 하니까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럼 기술을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해서 이제 네. 그게 90년대 중반에 러시아의 불곰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불곰 사업 때 흘러들어온 러시아 기술이 그 S 시리즈 있었잖아요. S300도 있고 S400. 네. 그게 지금 서구의 기술과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진 게 천궁이라는 이제 말씀이신가요? 근본적인 기술은 이제 그 말씀하신 S300과 S400 중간점인데 네. 이 채택이 또 해당되는 러시아에서는 뭐 안 되고 근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 제조 방식, 개발 방식은 또 서방 측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 네. 그게 다 이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죠.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수출 그 이라크 같은 나라도 이거를 이제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 납기라든지 네. 뭐 가격이라든지 가성비 여러 가지 다 따져 보는데 이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 옛날에 자기들이 사용을 아주 애용했던 그 S 시리즈 그거에 어떤 그 DNA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서방제 무기고 그리고 또 미국제 무기가 아니고 상당히 또 그게 있는 거죠, 매력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단순히 그걸 모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당연하죠. 우리만의 것을 예. 더해서 예.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 게 우리 한민족의 DNA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폴란드가 지금 한참 이렇게
도입을 해가고 있는 자주포 K9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KT전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F-50 경전투기도 그렇고 이게 근본 출발점 DNA는 사실 뭐 미국의 어떤 면허 생산 기술로 인해서 시작을 됐는데 80년대. 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한국화 시키고 그게 좀 사용하기 좋게 만들고 생산성도 높고 가격은 또 이 미국제에 비해서 낮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완성이 잘 됐. 그래서 딱 10년 만에 네. 이게 뭐 일종의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죠. 보통 무기 체계의 성능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 실전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천궁2는 실전에서 사용된 경험은 없잖아요. 네. 만약에 실전에 쓰이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그게 아무래도 사우디, 뭐 UAE, 왜냐면 탄도탄 위협이 그쪽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예멘 쪽에 반군. 후티 반군도 네. 있고 그게 어느 쪽인지 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 먼저 그 실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궁2가 아랍에미리트 예. 먼저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예. 이라크. 예. 네. 다 붙어 있는 나라. 다 붙어 있는 나라. 근데 이라크는 어떤 나라의 위협을 의식을 해서 이 천궁2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가져가려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기죠. 이란이죠. 이란의 탄도탄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 이란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개는 또 이스라엘 쪽에서 혹시 이스라엘도 탄도탄이 있는데 많지는 예. 않지만은 그런 잠재적인 거.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걸 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대공 미사일 이런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유럽이죠. 네, 서유럽의 어떤 체계들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 지금은 뭐 NBDA라고 해서 미사일 회사들이 또 통합된 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뭐 독일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서유럽이라 통칭을 하는데 네. 그 생산성이 좀 낮아요. 그리고 또 비싸요. 그렇죠. 가격도 높고 빨리빨리 이제 공급을 못 하고 있고 더욱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죠. 예. 자기 영내에서의 어떤 공급이.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수출 어떤 게 오다가 들어와도 그걸 좀 기다려라. 그리고 비싸다. 그다음에는 이 중동 지역도 지금 이렇게 똑같은 그 안보 위협이 이제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러시아는 이제 살 수 없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자기네 그 자체 네. 그 무장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출을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요? 뭐 전투기부터 전체까지 그렇게 대량으로 옛날 같이 수출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영내에서 전쟁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위 통일을 하겠다, 대만을 다 접수를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비축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수출 우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예외 국가가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한 나라 파키스탄. 네. 거기는 최우선적으로 줍니다. 뭐 전차, 전투기부터 다. 이 천궁2의 수출이 의미가 있는 또 한 가지는 무기라는 거는 그냥 팔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네. 유지 보수해주는 그 MRO 시장이라는 게 네. 굉장히 크잖아요. 적어도 한 30년은 가는 시장 아닙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막대한 부가가치를 들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무기 체계가 우리도 겪어봤지만은 네. 미국제 기본이 30년을 이제 운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해당되는 그 제작사의 기술진들이 또 파견돼서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MRO 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수출이 됨으로 인해서. 네. 미사일 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에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방산업체 기술자분들 정말 제대로 우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LIG 넥슨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개발을 해내고 이제 수출하는 건데 네. 러시아제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위 말씀하신 그 콜드런칭 예. 그걸 또 받아와서 제대로 만드는 것, 또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또 LIG 넥슨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 그 구형 미사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정비를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네, LIG 넥슨은 속으로는 아유 이거 많이 남겨서 그냥 내가 혼자 다 먹었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일단 대상국이 늘어나야 돼요. 일단 뭐 한두 개의 국가 갖고는 좀 실제 이익이 크지가 않고 많이. 그러니까 파일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늘려야죠. 예. 그래서 그게 이번에 이라크 이제 계약된 게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주변국의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그 중동 지역의 또 다른 나라에서 한두 개가가 더 살 수 있는 거고 네. 더 나가서 이제 뭐 미국의 군사 원조 지원 자금을 받는 뭐 이집트 같은 경우까지 네. 더 넓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러시아 주변 국가들로도 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도 지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가 이제 러시아제 기술이 그렇죠.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처음에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 방산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런 기술진,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께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그게 20년 전에 이제 개발을 본격화했는데 중간에 20년 동안 대테러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20년 버티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이제 막 탁 네. 터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고생한 보람이 그렇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거 없는 어떤 그런 네. 애국심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봐도 우리가 참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승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